기본서 있죠? 기본서요. 페이지요. 108이요. 그다음에 문제집이죠. 문제집이요. 페이지요. 107. 그래서 이렇게요. 이렇게 기본서 108, 문제집 107 이렇게. 이것을요.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면 이제 기본서를 보면 먼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의사 표시를 했잖아요. 먼저 한번 볼까요? 간단히요.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이 계약을 뭐란다? 이것을 법률 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법률 행위는요. 무슨 요건이 있죠? 성립 요건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효력 요건이 있죠. 이 효력 요건에서는 뭐냐면 일반적 효력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특별 효력 요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일반적 효력 요건은요. 먼저 당사자가 있죠. 당사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을 것. 목적은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오늘 이제 오후의 특강이 문제풀이 특강이 목적부터 시작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있을 것, 없을 것, 없을 것,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나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대리권이 있죠? 대리권, 여기서 기본적으로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나와요. 그럼 대신 양이 좀 많죠. 알겠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가 있고, 무효 취소, 그 다음에 조건하고, 그 다음에 기한.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특별 효력권을 지금부터 공부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이러면 계약을 해봐요. 내가 직접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직접 돈을 받죠. 그러니까 나는 권리를 취득하는 거죠, 권리. 그런데 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을 뭐란다? 갑을 본인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 병이 있죠? 이 병을 뭐란다? 상대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갑이요, 여기 을이죠? 을을 뭐란다? 대리인이라고 얘기해요. 이 갑이한테 뭐를 주냐? 대리권을 줘요, 대리권. 대리권을 뭐란다? 이것을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권한이다, 이렇게. 대리권, 이렇게요. 대리권을 줘가지고 을이요, 병하고 뭐란다? 계약을 하죠, 계약. 이 계약을 뭐냐면 대리인이, 이러면 계약이 뭐죠? 계약이 법률 행위잖아요. 대리인이 법률 행위를 한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대리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법률 행위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모든 효과가 누구한테 가냐? 이것을 대리효과라고 얘기해요. 무슨냐? 대리행위로 인한 효과, 법률 효과죠. 그것을 대리효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계약을 했는데 모든 법률효과, 즉 다른 말로 책임이죠.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진다. 그냥 대리인은요, 자기를 위해서 계약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계약한다? 본인을 위해서 계약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제3자에 의한 상향박을 할 때 본인하고 대리는 동일하다 이런 말을 했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대리인하고 본인은 동일시 된다. 지금 여기서 보면 이걸 삼명관계라고 하는데 먼저 대리권이 있고 그 다음에 대리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 대리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대리형은 대리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을 위해서 계약을 하죠. 그것을 권한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배웠냐? 우리가 권리라고 하는 것을 배웠죠. 그리고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배웠는데 권능, 소유권은 점유 권능과 사용 수익 권능과 처분 권능으로 이루어진다. 이 권능이 모이면 뭐가 된다? 권리가 된다. 권리. 그러니까 권리라는 것은 권능을 구성 요소로 한다. 권능은 권리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이다. 그럼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신에게 법률 효과를 기속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에게 법률 효과를 기속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뭐라 한다? 권한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다? 대리인은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 보면 학원에 가서 이런 뭐라고 얘기하죠? 만약에 실장한테 무슨 뭘 부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실장이요, 좀 열받아, 뭐 기분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러면, 뭐 다음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자기 권한을 좀 남용한 것 같아. 이런 말 하죠. 자기 권한을 남용한 것 같아.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학원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기분 나쁘다고 안 해준다. 그러면 사람들 학생들이 와가지고 권리를 내모한다. 그러면 큰일 나. 무슨 말이다. 아무데나 들이대면 안 돼. 김웅기밥 아무데나 들이대니까 어쨌든 욕먹잖아요. 알겠죠? 들이댈 때라도 맞게끔 들이대야 되죠. 알겠죠? 그때는 우리가 권리를 남용한다가 아니고 뭐라 한다? 권한을 남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보는데 봐봐. 대리는 되게 간단한 게요. 우리가 대리고 뭐고 떠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아까 우리 뭐죠? 착오를 봤죠, 착오. 그 다음에 사기 강박 봤죠? 되게 간단하잖아요. 착오는, 아니, 양이 많지. 내가 이게 양이 많아서 한 번 들었을 때 그렇지. 다시 이러면 강의 노트가 나오면 그 강의 노트 딱 보면은 어느 것이 중요분의 착오인지 아닌지, 어느 것이 중대한 과실인지 없는지, 이것만 딱 보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사기여도 사기에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 알겠죠? 강박에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 이것만 딱 보면 된단 말이에요, 구조가.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 그 정도의 수고는 해야죠. 알겠죠?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대리 보면 대리도 양이 많아, 대리는. 그런데 양이 많은데 대리는 양이 많을 때 항상 어떻게 하냐? 목차를 먼저 암기하는 거예요. 목차를. 알겠죠?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요.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을 뭐란다? 본인이죠, 본인. 그 다음에 갑이요, 을한테요, 뭐를 주냐? 대리권을 줘, 대리권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병이 있죠? 병을 상대방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상대방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일단은 이 사람이 대리인이 아니야, 아직은. 언제 대리인이 되냐? 대리권이 줬을 때 상대방이 된단 말이죠. 대리인이 된다. 이건 대리권 안 줬어. 그러면 상대방하고 계약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대리권이 어떻게 하냐? 대리권은 발생을 한다, 이 말이죠. 대리권이 발생해. 그 다음에 대리권이 변경이 돼. 그 다음에 뭐라냐? 소멸한다, 이 말이죠. 발생, 변경, 소멸,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발생은 뭐냐? 발생은 법정 대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 법정.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지?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 어디서 들어봤어? 이게 그러니까 첫 시간부터 하는 것이 그대로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고개 좀 숙이지 마. 고개 숙이면 쏟아진다고. 알겠죠? 그냥 쏟아지니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봐봐. 법정이라는 것보다 법정은 법률의 규정. 법률행위는 뭐다? 법률행위는 뭘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의사표시. 말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법정 대리는 법에 규정돼 있어. 법률의 규정. 법의 규정. 간단히. 그러면 또 뭐가 있냐? 법원이 선임하는 경우도 있어. 그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법정 대리 가면 쉽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 관제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재자 재산 관리 같은 것이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법에 규정된 거 뭐가 있다? 친권자. 친권자는요, 법에 뭐라 되어 있냐?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이 된다고 법에 나와 있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있고 피한정 후견인이 있을 때 피를 없애. 그러면 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 이것을 후견인이라고 그래. 후견인을 대리인이라고 그래. 왜 이게 중요하냐?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뭐라, 밑도 끝도 없이 뭐라 하냐? 후견인이 이렇게 나와. 그러면 그 후견인을 누구를 얘기한다? 법정 대리인을 얘기한다고. 이걸 알아야 돼. 그래야지만이 법정 대리인이냐 임의 대리인이냐 따라가지고 달라진단 말이죠. 자, 그 다음 봐. 법률행위는 뭐가 있다? 법률행위는 뭐가?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수에 따라서 한 개이면 뭐? 단독. 두 개이면? 두 개 이상이면? 합동행위. 이렇게 되죠? 단독,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있죠? 그럼 봐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단독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그래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자,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계약을 뭐라고 그래? 법률 요건. 원인이라고 그래? 결과라고 그래? 원인이라고 하죠, 원인. 이제 잘 봐, 이제. 그래서 이 계약, 이 단독행위는 뭐냐면, 단독행위는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 이렇게 얘기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수권행위는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봐봐. 대리를 줄 때 이것은 뭐냐면 본인이 일방적 의사표시다. 이건 뭐냐? 갑이 을한테 너 내 대리인이 돼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요 한다 말을 안 해도 무조건 대리인이 돼야 돼. 그렇게 대리권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부부간에도 와이프 기분 나빠. 남편이 위임장 써놨으니까 가서 니용기분서 떼나 이렇게 얘기하죠. 뭐죠? 인감비서 떼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듣는 와이프 기분 나빠 안 나빠? 나쁜데 그럼 부부도 아니고 제3자한테 너 내 대리인인데 그러면 얘가 지금 미쳤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법에서는 이래. 법에서는 이렇게 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 이러면 어디 가서 내가 대리인이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 내놓으라고 그래? 저거 뭐야? 저거 내놓으라고 하죠. 저거 위임장 내놓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위임장 뭐예요? 위임장 뭐냐면 이것을 위임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임 계약. 위임은 위임장 준 사람이 있고 위임장 받은 사람이 있죠. 두 사람이니까 뭐다? 계약이죠. 계약. 알겠죠? 이 계약을 뭐라 한다? 계약을 원인된 법률관계다 이렇게 얘기해. 법률관계. 우리가요 계약을 체결하면 뭐가 돼? 자, 아무 말도 아니에요. 계약은 내가 아까 뭐죠? 원인이라고 그랬죠. 계약에서 한 사람은 권리가 있고 한 사람은 의무가 있죠. 권리와 의무를 무슨 관계로 한다? 법률관계.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한 법률관계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을 달리 원인된 법률관계라고 말을 바꿔서 쓴다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원인된 법률관계 이렇게요. 이 원인된 법률관계에서 계약의 위임장을 주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본인이 일방적으로 준다. 일방적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뭐가 필요가 없다? 동의가 필요가 없다. 그럼 이렇게 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권한을 수여한다. 수권행위라고 얘기해. 수권행위를 뭐란다? 수권행위를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다. 행위. 그것을 뭐란다? 수권행위라고 얘기해. 수권행위는 누가 한다? 본인만 해. 본인만.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미성년자죠. 단독행위는 법률행위잖아요. 법률행위는 반드시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률행위는. 그럼 법률행위는 뭐다? 저기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행위 능력이 없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권한을 수여하려면 본인은 성년이 돼야 돼. 그런데 미성년자가 권한을 수여하죠? 그것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권행위는 누구만 취소한다? 본인만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는 계약이죠?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다? 2개죠, 2개. 본인도 할 수 있고 대리인도 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대리인이 본인하고 계약을 했는데 미성년자요? 취소할 수 있다. 본인이 미성년자요? 취소할 수 있어. 그러니까 위임 계약은 두 사람이 다 취소할 수 있지만 수권행위 권한을 주는 것은 본인만 하는 거죠. 누구만 취소한다? 본인만 취소한다. 이게 차이점이라고. 알겠죠? 이걸 먼저 알아야 돼. 그러면 여기 위임 계약은 봐봐. 이렇게 하는 것이요. 여기 보면 갑이라는 사람을 한다. 위임인이라고 그래. 위임인. 위임장을 주는 것을 위임장을 받는 사람을 한다. 이것을 수임인이라고 그래. 수임인. 을이라고 그래. 갑하고 을하고를 뭐란다? 갑하고 을하고를 위임계약이라고 그래. 위임계약, 위임계약이라고 그래. 이 계약을 원인이다 결과다? 원인이라고 그래. 이 계약에 의해서 여기 을이라는 사람한테 뭐가 발생한다? 대리권이 발생을 해. 대리권이. 원인에서 대리권, 이것을 뭐란다? 결과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임장을 주니까 이 을한테 대리권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런데 또 대리권이 발생하는 것은 반드시 위임장에 의해서만 대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해도 발생한다? 수권행위, 수권. 갑일한테 뭐에 의해서? 수권행위. 수권행위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을 위임인을 뭐라고 한다? 위임인을 본인이죠. 남편을 본인, 아내를 뭐라고 한다? 대리인이라고 하죠.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리권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위임장을 주면은 이 갑하고 을하고 관계를 뭐라 한다? 위임계약이죠.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이다? 2개이죠. 누가 있다? 본인이 있고 누가 있고? 대리인이 있고. 만약에 미성년자다? 미성년이다? 뭐 할 수 있다? 위임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대리인이 미성년자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요 위임계약에 의해서 반대 의사가 없으면 대리권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요 위임계약은 의사표시죠. 법률행위니까 의사표시에 의해서 발생하는 대리는 무슨 대리한다? 임의대리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대리권이 발생을 했죠? 발생했으면 이 사람은 이제 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서 대리인이라고 그래. 이제서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리권이 지금 있어 없어? 있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대리한다? 있을 유자 유권 대리라고 그래. 대리권이 없으면 뭐란다? 없을 무자 무권 대리라고 그래. 자 그럼 대리는 지금부터 대리는 먼저 어떻게 발생하느냐? 법에 의해서 발생한다. 법정 대리. 의사 표시에 의해서 발생한다. 임의 대리. 그 다음에 대리권이 있느냐? 유권 대리. 대리권이 없느냐? 무권 대리. 모두 지금 몇 가지죠? 4가지가 나왔죠 지금. 그 다음에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말을 해. 의사 표시를 해. 의사 표시. 야, 너 상대방 너 집 살래? 이렇게. 대리인이 의사를 표시하면 이것을 능동대리라고 그래. 능동대리.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야 가서 본인한테 좀 얘기 좀 해. 기분 나쁘다고. 이럴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면 남이 말하는 거 받죠. 받을 숫자에서 수동대리라고 얘기해. 알겠죠? 그래서 대리는 모두 6가지가 있다. 발생 원인이 법에 규정되어 있느냐 의사표시냐. 법정대리, 임의대리. 그 다음에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유권대리, 무권대리. 의사를 표시하느냐 의사표시를 받느냐. 능동대리, 수동대리. 알겠죠? 그냥 아무데나 그냥 들이대지 말고 발생한 원인이 법률의 규정이냐 법정대리. 법률 행위냐 임의대리. 대리권이 있느냐 유권. 없느냐 무권. 의사를 표시하느냐 능동. 받느냐 수동.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이 이렇게 발생을 하죠. 대리권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대리권이 소멸하겠죠. 사람이 크면 태어나시면 죽어야 되겠죠. 소멸할 때는 어떻게 하냐? 공통적으로 소멸하는 거죠. 공통적으로. 임의대리, 법정대리에 여기 법률행위를 보는다. 임의대리라고 그래. 임의대리. 임의대리, 법정대리에 공통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있어. 공통적으로. 그거 뭐냐? 본인이 사망할 때 본인이 사망하면 임의대리, 법정대리 다 없어져. 대리인 자신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거나 대리인이 피성년 후견인이 되거나 피성년 후견인 조심해 봐봐.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거나 대리인이 피성년 후견인이 돼야 돼.
그러니까 봐봐. 만약에 갑이요 피성년 후견인이에요. 지금 피성년 후견인인데 내가 그걸 알아. 알면서도 피성년 후견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그럼 대리권 소멸하지 않아요. 멀쩡해. 멀쩡해서 능력이 있어. 그래서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더니 집에 가다가 접시물에 빠져가지고 피성년 후견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인으로 됐다가 피성년 후견이 됐다는 것은 나는 처음에는 멀쩡한 사람인 줄 알고 대리권을 소멸했는데, 대리권을 줬는데 나중에 무슨 일로 인해서 사람이 이상해졌다 이 말이죠. 근데 계속 그 사람이 대리인이다. 그러면 본인한테 너무 큰 손해잖아요. 대리인으로 된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아봐. 망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본인 재산 팔고 도망가겠죠. 망했으니까. 그래서 대리권을 없애버린다 이 말이죠. 대리인으로 된 다음에 피성년 후견이 됐다. 대리권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파산 선고를 어제 받았어. 파산 선고를 받은 걸 알면서 내가 내 대리인 좀 될래? 그럼 그 사람은 대리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죠. 대리인으로 된 다음에 파산, 사망. 대리인으로 된 다음에 파산 선고. 대리인으로 된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알겠죠? 네. 그 다음에요. 임의대리. 임의대리에만 독특한 것이 있죠. 임의대리에만. 여기 뭐가 있어? 수권행위. 여기 뭐가 있어? 원인된 법률관계죠. 위임계약. 그래서 여기는요. 수권행위가 뭐가 되거나 수권행위를 철회하거나 원인된 법률관계가 뭐가 되거나 위임계약이 뭐가 되거나 종료가 되거나 이렇게. 이걸 가지고 계속 시험에 나와. 뭐라 나오냐? 임의대리권이 소멸하는 원인에는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에 한한다.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에 한한다. OX. X란 말이죠. X. 왜? 뭐도 있어? 수권행위가 철회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나오냐? 임의대리권이 소멸하는 거는 임의대리권 소멸, 수권행위 철회와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만 있다. 종료만 있다. OX. X란 말이죠. 왜 X다? 공통적으로 소멸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임의대리나 법정대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멸하고 이 법정대리는 없는데 임의대리에만 있는 것이 이거 또 있다. 그냥 임의대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임의대리에만 있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여러분요 페이지 뭐죠? 109페이지 60번 한번 봐봐. 109페이지 60번이요. 자, 우리가 이제 임의대리고 법정대리고 관계없어. 일단은 뭐라고 돼 있냐? 일단은요. 똑같은데 봐봐. 복대리란 말이 뭐냐? 이 말이에요. 봐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갑이 여기 봐봐.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죠? 근데 을이 또 대리행위를 할 수 없어. 무슨 일로?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을 선임해서 너가 대신 좀 계약할래? 이걸 복대리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도 대리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복대리권 소멸의 원인에서는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봐봐. 먼저 뭐가 있어야 돼? 갑의 본인의 사망. 그 다음에 복대리인의 사망. 그 다음에 4번 복대리인의 파산. 그 다음에 5번 봐봐. 수권행위를 처리하면 대리권 소멸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써. 거기다가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3번 봐봐. 3번. 미성년인 경우. 3번 또 써.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인 경우 피한정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옆줄 긋고 소멸 사유 X. 미성년하고 피한정 후견인은 소멸 사유이다 아니다? 아니다. 소멸 사유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알겠죠? 소멸 사유가 아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페이지 107페이지에 56번 한번 봐봐. 56번은 수동대리라고 나왔죠. 수동. 봐봐. 능동대리는 뭐죠? 능동대리는 대리인이 얘기하는 것이고 수동대리는 의사표시를 받는 거죠? 수동이고 능동이고 관계없어. 그냥 대리다 이 말이에요. 대리다. 1번 봐봐. 수동대리에는 능동대리에 관한 법원칙이 줄고 부분적으로 준용해가지고 써. 수동대리, 수동동그라미 앞에 수동대리 할 때 수동은 언제나 각자 대리 써. 수동대리에다가 언제나 각자 대리 이렇게 써. 여러분 56번 봐. 56번에 1번. 56번에 1번. 수동대리는 언제나 각자 대리. 능동대리는요 써. 원칙 각자 대리 원칙. 각자 대리 원칙이에요. 능동은
능동대리는 원칙은 각자 대리예요. 옆줄 긋고 예외적으로 공동대리. 그러니까 능동대리는 예외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는데요. 수동대리는 언제나 각자 대리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약간 다르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준형이다. 수동대리란 뭐예요? 수동대리란 의사표시를 뭐예요?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죠. 그래서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하는 경우 줄고 의사의 표시를 상대방 하는 경우 의사표시를 상대방 하는 것을 수동이라고 그래? 능동이라고 그래? 그래서 능동대리라고 그래. 2번 틀렸죠? 3번은요. 봐봐. 아까 내가 뭐랬죠? 대리에 있어서 대리는 책임을 져 안 져? 대리하면 대리는 책임져 안 져? 모든 책임은 누가 져? 본인이죠.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대리는 반드시 행위 능력을 가져 옆줄 긋고 행위 능력자일 필요 없다.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어. 왜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모든 책임을 누가 진다? 모든 책임을 누가 져? 본인이 진다. 본인이 지기 때문에 행위 능력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4번은요. 수권행위로 공동대리를 정한 경우 수동대리 박스에 수동대리 여러분요. 수동대리는 반드시 무슨 대리에? 언제나 각자 대리라고 했죠. 수동대리는 언제나 각자 대리 이렇게. 자 5번 능동이든 수동이든 대리권이 없어 무조건 무권대리예요. 그러니까 수동대리에도 무권대리가 적용될 수가 있어 없어? 있다 이렇게. 자 그럼 다시 한번 봐요.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 지금 대리에서 여러분요. 지금 이것만 중요해. 이 대리가 이것만 딱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리라는 것이 뭐다? 대리는 뭐냐 봐봐. 대리는 먼저 본인이 대리한테 대리권을 준다. 그러면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계약을 한다. 그러면 모든 책임은 본인한테 법률과 기소한다. 그래서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책임이 진다. 대리는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러니까 대리는 반드시 성년자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봐봐.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니까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본인이 똑같이 두 사람이 있다. 그럼 대리권을 주려고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한테 줘야 되겠죠? 자기가 미성년자한테 대리권을 주고 그럼 미성년자는 잘 모르니까 실수하겠죠? 그럼 그 실수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자기가 대리권을 줬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본인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미성년자도 괜찮아. 왜? 책임을 누가 지면 되니까? 본인이 지면 돼. 그렇죠. 내가 지면 되니까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봐봐. 변경은 뭐냐? 일정한 대리권의 범위가 있어야 돼. 대리권의 범위가 있고 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해. 대리권을 뭐란다? 남용해. 남용하면은 이 남용함에 대해서 대리권을 제한을 해야 돼. 한번 볼까요? 봐. 갑이 을한테 집을 팔아달라고 아니요 자기 집을 쳐다갖고 돈 1억을 빌려오라고 대리권을 줬어. 그러면 대리권을 지면서 동시에 뭘 했다? 범위를 정하죠. 범위. 대리권도 주고 범위도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 병하고 계약을 할 때 얼마를 돈을 빌려야 돼? 1억을 빌려야죠. 1억을 빌리면 그 1억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누가 져요? 본인이 지죠. 근데 1억을 빌려라고 대리권을 줬더니 2억을 빌렸어요. 2억을. 그럼 본인은 책임을 얼마만 져? 1억만 주고 나머지 1억은 누가 책임을 져? 대리인이 책임을 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대리권의 변경에서는 범위하고 남용하고 제한이란 말이 있는데 범위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 이 말이죠. 대리권의 범위 안에 우리가 대리권을 줬다고 해서 내가 다 책임지는 게 아니라고. 내가 대리권을 주면서 1억을 빌려라고 했는데 3억을 빌렸죠. 그럼 나는 1억만 책임지죠. 2억은 대리인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대리권의 범위가 중요하죠. 근데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잠깐 이제 설명하면 이거 잠깐 지워야 돼. 알겠죠? 지우고 설명하면 자 대리권의 범위가 뭐냐? 대리권의 범위 아니냐? 대리권의 범위 바뀌냐 이 말이죠. 대리권의 범위 아니다 그럼 누가 책임져? 본인. 대리권의 범위 바뀌다 그럼 누가 책임져? 대리인 책임지죠. 대리인. 자 대리권의 범위 아니다 그러면 뭐냐? 매매계약을 체결하라고 대리권을 줬어. 체결. 그 다음에 매매계약 체결하고 이행까지 하거라. 이행까지 하거라 대리권을 줬어. 그래서 여기서 대리권을 줬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러면 뭐예요? 체결하라고 대리권을 줬으면 매매계약만 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약금하고 그 다음에 중도금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잔금을 수령했다면 잔금을 대리인이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계약을 체결하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그럼 대리인이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잔금을 받을 수 있냐 없냐? 판례가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있다. 이게 중요해요. 뭐가 이제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러면 그 상대방은요. 상대방은 원래는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잔금은 본인한테 줘야 되잖아요. 근데 대리인 통장에다 직접 입금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누구한테 준 것과 똑같다. 본인한테 준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대리인한테 잔금 주고 본인한테 등기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그 잔금을 수령을 해가지고 그것을 자기 자신이나 자기 여자친구 제3자를 위해서 쓰는 것, 이것을 뭐라 한다? 대리권 남용이라고 그래. 대리권 남용. 이것을 대리권 남용이라고.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은 첫 번째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럼 대리권의 범위 아니면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지죠. 그러니까 이 돈을 수령해가지고 본인한테 주지 않고 자기가 써버리죠. 그래도 누가 책임을 진다? 본인. 오케이. 알겠죠?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지냐?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본인은 책임을 안 지려면 대리권의 범위를 넓혀야 되겠어? 좁혀야 되겠어?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 대리권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대리권 제한. 그래서 그럼 저기 한번 봐봐, 이제. 자, 이제 봐봐. 대리권의 범위에서 대리권의 남용이 나오고 대리권의 남용 때문에 본인이 손해를 보니까 대리권을 뭘 해야 돼? 제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한번 봐봐. 여기 보면 대리권의 변경이죠? 변경에서 뭐가 나와? 대리권의 범위가 있고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권을 남용하고 그러니까 본인은 대리권을 뭐 한다? 제한한다. 이게 3단계라니까. 알겠죠? 그거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럼 골치 아픈데 알겠죠? 아주 좋아. 알겠죠? 그래서 뭐다? 대리권의 범위가 있고 범위 안에서 대리권을 하고 남용을 하고 남용하니까 대리권을 뭐라고? 제한을 시켜. 이 목차만 알아도 이러면 다 끝나는 거라니까. 알겠죠? 왜? 목차만 알면 그때그때 암기하면 돼요. 나머지는.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이제 대리권 남용을 먼저 써보면 예외적으로 상대방이요.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 본인은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져.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말이 뭐냐? 이것이 바로 107조 1항 단서 유추 적용이다. 107조 1항이 뭐죠? 비진입 표시를 유추 적용한다 이 말이죠. 자, 한번 볼까요? 자, 대리권 남용을 봐. 지금 여기가 갑이요. 갑이 있고 병이 있는데요. 갑이 을한테요. 돈 1억을 빌려오라고 그랬어. 그런데 이 을이요. 정말로 돈을 1억을 빌렸어. 1억을 뭐다? 대리권의 범위 내죠? 네. 대리권의 범위 내면 무조건 누가 책임지다? 무조건. 본인이 책임을 져. 그럼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본인이 무조건. 알겠죠? 네. 대리권의 범위 아니니까. 그런데 이 돈을 본인한테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사용했어. 그걸 뭐라 대리권 남용이죠. 대리권을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 쓰려니까 무조건 누가 책임져야 돼?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 그런데 이 상대방이요. 이 병이요. 이 돈을 을한테 주면 대리인이 이 돈을 사용할 것 같아. 다른 데다가. 네.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 같아. 그러면은 본인한테 대리한테 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누구한테 줘야 돼? 본인한테 줘야지. 그런데 상대방이 그걸 알면서도 대리한테 줬다 이 말이죠. 네. 그랬을 때는 본인은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 말이에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말이 됐다. 107조 1항 단서 비진입 표시를 유추 적용해서 본인은 책임을 안 진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이 아까 내가 했는데 어디가 있냐? 자, 문제요. 문제가 몇 번에 있냐면 자, 문제가 페이지 여러분요. 99페이지 37번 봐봐. 99페이지 37번 보면 이런 뭐라 나왔죠? 99에 37번 있죠? 37번 뭐라 4번 봐. 4번. 대리인이 오직 자기의 이익을 목적으로 그걸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죠? 네.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죠? 네. 그런데 비진입 표시한 규정을 유추 적용될 수 있다. 107조 1항 단서 그렇게 쓰라고 그랬죠? 네. 그걸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이 말이란 말이죠. 여기서. 알겠죠? 여기. 됐죠 지금? 네. 자, 그럼 봐봐. 그럼 여기 한번 잠깐 봐봐. 그럼 여기서 이제 체결뿐만 아니라 이행까지 하거라. 이행을 해고 하라는 말은 등기를 해주고 와라 이 말이죠. 이러면 등기를 해주려면 뭘 받아야 돼? 잔금을 받아야 돼요. 잔금. 잔금하고 등기가 동시행이니까. 그러면요, 여기서는요, 잔금, 지급, 기일을 뭐 해줄 수 있다? 연기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리한테 대리권 주면서 계약만 체결해라 이게 아니고 내 등기까지 해주고 와라 이러네. 그럼 등기까지 해주려면 잔금을 받아야 등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잔금을 받아야 되니까 저쪽이 말하냐? 매수인이 잔금이 지금 없다는 거야. 한 달만 기다려달래. 그럼 등기해주라면 알았어. 그럼 한 달만 연기해줄게. 연기도 해줄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자, 여기 중요해. 계약 체결의 대리권은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체결과 이행은 잔금 지급 기일을 할 수 있다. 연기. 그런데 안 되는 게 뭐냐?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것은 뭐냐? 극과 극이다. 극과 극이다. 아주 간단해. 극과 극이다. 한번 볼까요? 매매계약을 체결하라고 대리권 줬어. 그 다음에 내 돈 빌려준 돈 영수 받아오라고 대리권 줬어. 입찰, 경매를 좀 봐라고 대리권 줬어. 예금을 좀 하고 오라고. 예금을 좀 하고 오라고 대리권을 줬다 이 말이죠. 내가 돈 주면서요. 그럼 이건 이제 뭐냐면 극과 극이야. 체결하고 오라고 했더니 인간이 가서 계약을 해지하고 왔어. 돼 안 돼? 돈 받아오라고 했더니 가서 면제하고 왔어. 돼 안 돼? 입찰, 경락 보고라 했더니 가가지고 치하를 하고 왔어. 돼 안 돼? 예금하고 하지 예금 남부로 대출을 받았어. 대출.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본인은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만약에 이런 짓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짓을 하면 본인의 특별 수권, 또 다른 대리권이 별도로 또 있어야 돼. 별도로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이게 없는 한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온 거야. 다 나왔으니까 4개는 다 우리 시험에. 그런데 암기할 필요가 없죠. 극과 극이다. 계약 체결이다. 해제다. 용수다. 면제다. 예금해오라 했더니 인간이 가서 예금하라 했더니 담보로 대출받았다. 그 다음에 입찰, 경매를 좀 봐라 했더니 취하했다. 돼 안 돼? 안 된다. 극과 극이다. 이것만 딱 알고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시험에는 너무너무 잘 나오는데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죠. 그런데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 불분명하단 말이 무슨 말이죠? 말이 뭐냐면 갑이 은한테 들고 오면서 야, 너 내 대리 좀 될래?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나 그럼 뭐 할까? 그랬더니 뭐라 내가 나중에 내가 얘기해 줄게. 지금은 뭘 해서 말이 없어. 그냥 대리인이 됐어. 그럼 나중에 뭘 한대? 그냥 대리인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 불분명이다. 뭔지 모른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한다? 불분명이죠? 그럼 뭐냐?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제한 없이 할 수 있어. 제한 없이. 내 멋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음식물이 썩고 있어. 그럼 지금 겨울이야. 김장 배추가 나왔어. 근데 나한테 좀 보관했어. 그런데 지금 누가요? 김장 배추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어. 근데 썩고 있어. 잘 썩는다고 박수 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돼요. 이걸 빨리 어떻게 해야 돼? 싼 값에 팔든지. 그러면 또 이것을 냉동 창고에 보관하든지, 김장을 담궈서 보관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을 보존이라고 그래. 건물이 미등기야. 그럼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걸 보존이라고 그래. 건물이 비가 새고 있어. 비가 새니까 잘 됐다고 해가지고 구멍을 더 크게 뚫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수리를 해야지, 수리. 그걸 보존이라고 그래. 가옥을 수선하는 것. 그것은 내 멋대로 할 수 있어. 그런데요, 성질이 일단 변하지 않아야 돼. 성질이 변하지 않게끔 이용과 계량형이래. 이용과 계량. 다른 말로 이용과 계량을 바른 말로 임대, 월세를 줄 수 있어. 임대를 줄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안 돼. 이런 것은 안 돼. 예금을 뭘 해서 예금을 인출을 해가지고 뭘 하면 안 돼요? 예금을 인출해가지고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거나 돼요. 주식을 사거나 주식.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면 안 돼. 알겠죠? 이건 안 돼. 왜? 예금 봐봐. 예금은 권리죠. 통장 안에 돼 있죠. 인출하면 뭐가 된다? 돈으로 되죠. 돈. 예금이 인출되면 돈으로 바뀌면 성질이 바뀌잖아요. 예금은 권리인데 인출을 해버리면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 안 되고 주식을 사도 안 돼. 그런데 주식을 샀는데 대박이 났네. 대박. 그러면 돼 안 돼? 쪽박이 나도 안 돼. 안 된다고. 대박이 쪽. 왜? 이미 뭐 바뀌었어? 대박 쪽박이 아니고 기준이 성질이잖아. 성질이 바뀌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금은 권리인데 인출하면 물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좀 더 봐야 돼. 그러면 대리권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말이죠. 대리권의 제한. 대리권의 제한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요. 119조가 뭐냐? 공동대리예요. 공동대리. 그런데 우리가요. 봐봐. 이 갑을 뭐라 한다? 갑을 본인이라고 하죠. 이 병을 뭐라 한다? 상대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을을 뭐라 한다? 을을 대리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대리인이 어떻게 되냐? 대리인이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A, B, C 이렇게 3명이 있단 말이에요. A, B, C 3명. 이걸 뭐라 한다? 대리인이 수인이 있다, 여러 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 명 있으면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하는 것은 무슨 대리를 한다?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의사를 표시한 무슨 대리? 능동대리.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얘기한 건 무슨 대리를 한다? 수동대리. 그러면 수동대리는 언제나 각자가 해. 각자 대리예요. 언제나 각자가 해. 그러니까 A나 B나 C가 아무나 상대방이 말한 거 들으면 돼. 같이 세 명이 있어. 기 쫑긋하고 같이 들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능동대리는요, 원칙은 각자는 거예요. 또 각자 대리.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뭐라 나오냐? 대리인이 수인일 때는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맞는 말이에요. 원칙이니까. 그런데 예외적으로요, 법률의 규정, 법에 규정되어 있어. 법률의 규정. 누가 있죠? 친권자. 그럼 친권자는 보통 몇 명이죠? 친권자 보통 몇 명이요? 2명이니까 그래서 공동으로 대리하는 공동으로. 그럼 공동으로 대리하는 공동으로. 2명이니까. 알죠? 수권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본인이 A, B, C한테 대리권 주면서 니네 셋이 같이 해. 이렇게 하면 공동으로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친권자는 무슨 대리다? 공동대리다. 원칙이 아니고 예외다 이 말이죠. 원칙적으로 무슨 대리다? 각자 대리. 이것을 공동대리라고 그래. 124조는 뭐냐면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금지한다 이 말이죠. 쌍방대리 금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자기계약 한번 볼까요? 원칙적으로 한번 볼까요? 원칙은 보면 이렇게요. 갑이 있고 이게 병이 있죠. 그럼 여기 을한테 대리권을 주죠. 이거 대리인이죠. 대리인이 이거 상대방이죠. 상대방 만나가지고 계약을 하죠. 계약.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단 말이죠. 그러면 계약서에 보면 계약서에 뭐라 쓰죠? 계약서에요. 여기다 뭐라 쓰냐? 여기다가 매도인 나눌 쓰죠. 매도인. 여기는 뭐가 쓰죠? 매수인을 쓰죠. 갑의 집을 이건 매도인이죠. 그러면 여기 대리권을 줬으면 대리인이 계약을 하죠. 매도인 나는 뭐라고 써요?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쓰죠. 이렇게. 갑의 대리인 을. 왜? 갑의 집을 대신 을이 파니까. 계약서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 써요? 여기는 상대방 병 이렇게 써. 이게 원칙이죠. 원칙이 이렇게 써. 알겠죠? 그런데요, 자기계약은 뭐냐? 자기계약은 뭐냐면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한테요. 대리인이죠.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줬어. 집 좀 팔아달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사버려. 오, 여기는 참 리액션이 참 좋아요. 알겠죠? 여기는 뭐란다? 여기는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 말이죠. 여기는 을이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 그러면 여기서 누가 이기고 누가 손해겠어요? 누가 이기야 여기서? 자기가 갑의 집을 자기가 사버리니까 자기가 팔고 자기가 사. 그러니까 가격이 싸지겠어 비싸지겠어? 그러니까 갑이 손해죠. 갑을 누구를 한다? 본인이죠. 자기 계약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자기 계약은 못하게 해. 금지야. 왜냐? 본인의 이익이 침해가 되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본인한테 손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못하게 해. 알겠죠? 그런데 여기 한번 봐봐요. 쌍방대리죠. 쌍방대리죠. 쌍방을 대리하는 건 뭐죠?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 을한테요. 집을 하나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줘. 집 좀 팔아달라고. 그런데요. 이 병이라는 사람은요. 집을 하나 사달라고 대리권을 줘. 둘 다 대리권을 줬어. 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죠. 갑한테 물건 있는데 병한테도 받았어. 갑은 미국 가 있고 이 사람은 또 저기 제주에 있는 사람이에요. 원주에 있는 혁신도 집 하나 사달라 이 말이죠. 그럼 두 사람은 다 대리하죠. 여기는 뭐란다? 갑의 대리인 을. 여기는 매수인이죠. 병의 대리인 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죠. 그럼 봐봐. 이 사람도 본인이고 이 사람도 본인이 돼요. 여기는 상대방인데. 알겠죠? 그러니까요, 봐봐. 이 을이요, 갑하고 친해, 갑하고. 그럼 자기 혼자 계약을 하니까 가격이 싸지겠어, 비싸지겠어? 그럼 누가 손해, 누가? 병 본인이 손해죠. 그래서 안 돼. 병하고 친해. 그럼 누가 손해? 갑. 그래서 갑이 누구야? 본인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쌍방대리는. 그러니까 자기 계약하고 쌍방대리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언제 안 돼? 그게 아니고 우리 법에는 뭐라 하냐?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채무 돈 갚을 때 채무 이행할 때는 본인의 뭐가 없어도 본인의 승낙이 없어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이것은 허용이 돼. 본인이 승낙하거나 채무를 이행할 때는 된다 이 말이죠. 본인의 승낙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법무사의 등기 사무 등기 그 다음에요 주식의 명의에서 주식의 이름을 바꾸는 거. 여러분 주식을 사고 팔고 할 때 온라인상에서 지금 1분마다 지금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언제 제주도에 있는 사람하고 주식하고 언제 제주도 날아갔다 오겠어.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있는 사람하고 매매 계약을 하죠. 주식을
매수인이 직접 명의를 바꿀 수 있단 말이죠. 그걸 명의 개설하고 그래. 알겠죠? 자기 계약이지만 주식의 명의에서 허용이 된단 말이죠. 법무사 아까 말했죠? 법무사 우리가 뭐죠? 부동산 사무소 가면 법무사의 사무장 와가지고 자기 혼자 등기 서류 가져와서 등기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시험에 나왔죠? 사채 알선업자. 다른 국가고시 나와서 사채 알선업자. 알선이에요. 봐봐. 뭐죠? 돈 있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돈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어떻게 이 사람한테 약간의 커미션을 먹어. 그 다음에 높은 이자를 받아가지고 채권자한테 주면서 또 이 채권자한테 또 일정한 수수료를 받아. 이걸 알선이라고 그래. 이런 혹시 공인중개사 법령 시험 강의 좀 들어갔죠? 중개란 말이 뭐예요? 중개. 배웠죠? 중개란 말은 뭐다? 맨 끝에가 알선이라고 돼 있지. 알선한다. 그걸 중개한다 이 말이죠. 알죠? 이걸 알선한다고 그래. 알선. 이것은 허락이 돼. 본인이 승낙하면. 그런데 채무이행은 본인의 승낙이 없어도 가능한데 채무이행 중에서 반드시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 알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기한 미도래.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하거나 지금 둘 다투고 있어. 다툼이 있는 채무를 이행하거나 항변권이 붙은 채무를 이행할 때 아직 동의를 발자가 안 됐죠. 둘이 지금 싸우고 있죠. 다른 사람이 항변권이 있죠.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은 채무를 이행할 때는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되지만 이런 것들 빼고는 채무를 이행한다, 돈을 갚는다 이 말이죠. 채무 이행이란 말은 변제한다 이 말이죠.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빌린 돈을 갚는다 이 말이죠. 이럴 때는 대리인이 그냥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봐 이제 우리가 여러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보면 먼저 아니 왜냐면 우리가 대리라고 하는 것은 양이 지금 오늘 이게 한 게 대리가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리는 처음에 이해한 대리가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대리는 두 문제, 세 문제가 나오니까 관계없어. 왜냐면 양은 많고 문제가 안 나오는 게 그게 문제지 양이 많은 대신에 문제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 왜? 나오는 거 맞추면 되니까. 알겠죠? 자, 봐봐.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매년 10월 달에 들어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알겠죠? 처음부터까지 다 있으니까 봐. 일단 갑일한테 대리권을 주죠. 그 대리권은 발생과 변경과 소멸이 있다. 발생은 법정 대리는 법률의 규정이란 말이 항상 나와. 그 말이 안 나오면 친권자 후견이란 말이 나와. 법정 대리. 그 다음에 법률행위죠. 임의 대리는 법률행위죠. 단독은 수권행위. 계약은 위임계약. 위임계약을 다른 말로 말한다. 원인된 법률관계. 계약을. 알겠죠? 그렇게 해서 발생한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발생하면은 대리권이 있으니까 유권대리, 없으면 무권대리. 대리인이 의사를 표시하면 능동대리, 의사 표시 받으면 무슨 대리? 수동대리 이렇게. 그다음에 대리권을 소멸하죠. 소멸할 때는 공통으로 소멸한다.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파산, 대리인의 피성년자. 피한자 그러면 큰일 나. 아까 우리 문제 미성년자 나왔죠. 미성년자 있어 없어? 없어. 미성년자 피한정은 아니야. 누구만이다? 피성년만. 알겠죠? 그 다음에 임의 대리에만 있는 것이 있죠. 원래 임의 대리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피성의 우연인 플러스에다가 뭐가 있다?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 위임계약의 종료, 수권행위의 철회, 수권행위의 철회,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이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변경이죠. 변경은 일정한 대리권의 범위가 있다. 범위 안에 들어왔을 때 본인이 책임. 범위를 벗어나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일정한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할 수 있다. 남용해도 일단 누가 책임진다? 본인. 그런데 남용하면 본인한테 손해니까 대리권을 넓힌다, 좁힌다? 좁힌다. 그걸 말한다. 대리권의 제한이다. 대리권의 범위는 범위 아니냐, 바뀌냐. 대리권의 범위 아니다 두 가지. 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이행까지. 계약의 체결은 계약금과 중도금과 잔금을 할 수 있다. 수령할 수도 있다. 그런데 수령해가지고 본인한테 주지 않고 대리인이 써버린다? 그것을 말한다. 대리권 남용이다. 대리권의 남용도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누가 진다? 본인이 진다. 그런데 상대방이요.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본인한테 대리한테 줬다? 그럴 때는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한다. 그 다음에요. 대리권의 범위는 범위 아니냐 바뀌냐? 그 다음 또 범위 안에서 계약 체결과 이행이죠.
그럼 이행은 잔금, 지급 날짜를 연기해 줄 수 있다. 대리권 범위 바뀌다. 체결의 대리권은 뭐는 없다? 해제는 없다. 영수의 대리권은 뭐가 없다? 면제가 없다. 면제, 영수, 수령, 면제가 없다. 그 다음에 또 입찰의 대리권은 뭐가 없다? 취하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예금을 하고 와라. 대출을 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보존행위는 보존행위, 썩은 물건을 처리하는 거, 뭐죠? 비가 새는 거, 가옥을 수선하는 거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용과 계량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 예금을 인출해서 대여한다. 예금을 인출해서 주식을 산다. 아무리 대박이 돼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대리권의 이제 제한이죠. 제한은 먼저 공동대리죠. 대리인이 여러 명이다. 수동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각자다. 능동대리는 원칙은 각자다. 그래서 시험 뭐가 나오냐? 대리인이 수인일 때는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맞아. 그런데요, 수권행위라든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공동으로 말 수 있다. 대리할 수도 있다. 친권자. 그 다음에 대리권의 제안에서 자기가 쌍방대리를 했죠. 원칙적으로 뭘 한다? 나는 갑에 대한 을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계약은 나는 갑에 대한 을, 매수인도 을 이 말이죠. 본인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쌍방대리는 두 사람한테 다 대리권 받는 거죠. 갑에 대한 을, 병에 대한 을 이 말이죠. 어느 누군가는 손해를 보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되는 경우가 있다. 언제? 본인의 승낙, 채무 이행. 이때 본인의 승낙에서 대표적인 시험에 나온 거 세 가지를 봐야 돼. 첫 번째, 법무사 등기, 주식의 명의 개서, 사채 알선 암기하라고. 법무사의 등기, 주식의 명의를 바꾸는 거, 개서. 그 다음에 사채 알선업자. 이것은 뭐가 된다?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안 되는 것도 있다. 채무 이행은 본인의 승낙이 없어도 되는데 안 되는 것이 있어. 다 무슨 문제가 있어. 봐봐. 뭐가 있는 거? 다툼이 있는 것. 항변권이 붙어 있는 것. 기한이 돈갚을 날짜가 미도래. 됐어 안 돼서 안 된 경우. 기한이 미도래한 경우, 다툼이 있는 경우, 항변권이 붙은 경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우리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요, 다시 한번 이것을 보고 다시 한번 하면은 그 다음 것들은 금방 끝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금방 끝나요. 자요,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 여러분요, 2시, 3시 10분에 되죠? 오래 있을 필요 없잖아요. 여기 1시간 있으면 뭐예요? 그래서 3시 10분에요.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문제풀이 하도록.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